안녕하세요. 엔지니어 팀입니다. 전고체 기술에서 황화리튬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건 전해질은 아니고 특히 황화물계 전해질은 아지로다이트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전고체 전해질과 이것을 생산하려는 기업들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현재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대량 생산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기업이 삼성 SDI입니다. 최근 C샘플 영상도 올렸지만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는 결국 고체 전해질입니다. 27년 양산을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BOM 어떤 소재 부품들을 쓸 것인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고요. 자, 이제 고체 전해질은 어떤 형태이고 구조는 어떻고 생산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건 황화물계 전해질 원료 구조 흐름도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방법이 황화수소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황화수소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방식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리튬이 사용되는데요. 자, 수산화 리튬을 쓸 수도 있고 탄산 리튬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황화수소 같이 기상 방법이나 아니면 액상 방법들을 통해서 Li2S 황화리튬을 만들고 나서 이 황화리튬을 이용해서 황화물계 전해질을 만들게 됩니다. 황화물계 전해질을 만들 때 황화리튬을 쓰지 않는 방법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적인 두 방법이 현재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화물계 전해질의 구조를 아지로다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지로다이트의 대표적인 믹싱 공식입니다. 여기에 이제 황화리튬, 오황화인, 염화리튬 이것을 믹싱해서 합성 공정을 거치게 되면 리튬 6, 인, 황 5, 염소의 결합체, 아지로다이트 고체 전해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합성 방법은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기계적인 밀링, 그다음 여기에는 없는데 열 처리를 하는 어닐링 경로, 아예 열을 더 세게 가는 고체 소결 경로,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제 액상 방법인데요. 다양한 리튬 아지로다이트 전해질 합성 경로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은 현탁액 합성 접근법인데요. 유기용매에 현탁시켜 유기용액에서 독합체를 형성하게 되고 여기에서 가열, 용매 증발을 통해 이런 이제 리튬 아지로다이트 파우더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 이후 여기 입자 사이즈들을 이제 또 맞추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파우더들의 특징은 순도와 이제 입자 크기를 스펙대로 맞추는 게 이제 핵심 기술이죠. 고체 전해질은 입자 크기가 상당히 좀 작은 편입니다. 양극재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자, 그림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수요 전망인데 어떻든 황화리튬 원료를 가지고 전해질을 만드니 전해질 가격이 황화리튬보다는 더 비싸겠죠. 그리고 무게도 무겁습니다. 합성을 하게 되면 황화리튬 대비 전해질의 무게가 2배 정도 무거워집니다. 황화물계 전해질에서 아지로다이트가 선택된 이유는 가격, 코스트적으로도 낮은 편이고요. 성능도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황화물계 전고체는 아지로다이트로 일단 고체 전해질 시장이 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고체 전해질을 개발 중인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 3월 5일 오늘 인터배터리를 기점으로 기업별로 향후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의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이죠.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와 관계가 가장 높죠. 그래서 고체 전해질의 공급이 유력한데요. 하지만 현재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전고체 배터리 소재인 고체 전해질 양산 시점을 내년 말로 계획 중입니다. 26년이죠. 고체 전해질 파이롤 라인을 지난해부터 가동을 했고요. 앞으로 양산 라인 설립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3년 전부터 아지로다이트라 불리는 황화물계 전고체 전해질을 개발해 왔고요. 현재 파일럿 단계의 성과가 좋아서 올해 양산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10월 착공을 시작해 26년 3월 완공한다는 목표죠. 연간 300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과 니켈 도금 동박을 이번 인터배터리에 전시한다고 합니다. 원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동박 생산 기업이죠. 이번에 니켈 도금 동박은
전고체 구조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이 특성은 나중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24년 9월 전북 익산 2공장에 150억 원을 투자해 항아물계 고체 전해질 생산을 위한 파일럿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자, 규모는 연 70톤 생산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25년 내 고객사 대상 최종 승인이 진행되고 그 다음 제품 공급 계약을 확정하게 되면 이 내용으로 보면 25년 내에 뭔가가 이제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6년 연산 1200톤 규모 생산 설비 증설을 시작으로 27년 본격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고체 생산의 글로벌한 숫자가 2027년입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여기도 2027년에 맞춰 전고체 배터리 양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의 특징은 4대 핵심 소재를 다 개발할 것이라는 겁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4대 핵심 소재를 한꺼번에 다루며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여기에서 최적화된 조합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 퓨처엠의 경쟁력이 나타날 거라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제 그룹사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이 참여하는데 이온 전도도가 높은 고체 전해질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 거죠. 현재 고객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연간 24톤 규모를 22년에 착공해서 현재 갖춰왔고요. 2030년까지의 목표 캐파는 7,200톤이라고 합니다. 꽤 사이즈가 큽니다. 자, 이 캐파는 현재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고객 승인이 나와야지만 증설의 의미가 있죠. 자, 추가의 기업들도 있지만 이 한국의 대표적인 세 기업들이 한국의 세일 기업들도 삼성, LG, SK 3개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기업들도 꽤 스타트업을 떠나서 자동차 OEM들도 있기 때문에 최근 현대자동차도 있죠. 자, 여기에서도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품질의 차이. 자, 앞부분 이야기했지만 이온 전도도, 순도, 그 다음에 입자 사이즈를 다루는 기술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고객의 샘플이 전달되고 현재 이제 테스트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조만간 고객 승인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자, 하여튼 리튬 설파이드, 황화 리튬에서 아지로다이트로 이어지는 전고체 전해질 밸류체인도 향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